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픽해주입니다. 저희 픽해주 소개를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픽해주는 픽 해외 주식의 약자고요. 말 그대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픽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셋이 토론을 하는 그러한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소개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국 대학교 재학 당시 룸메이트였던 3명이었고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그리고 스타트업 등에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그 RCL에 이어서 저희 벤틀리께서 AT&T에 대해서 픽을 해주셨습니다. 벤틀리님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벤틀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뉴포트님께서 크루즈 회사를 이제 분석을 해주셨죠. 근데 사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제 성격이 워낙 소심한지라 저는 사실 이제 배당주 위주로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뭐 7%씩이나 뭐 7% 사실 많긴 한데 뭐 그 정도 리턴을 가져가는 안전추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회사는 알렉산더 벨, 우리 그 위인전에서 맨날 볼 때 벨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전화를 시작했는데 그 아저씨가 만든 회사예요. 이 역사 하면은 뭐 장난 아니죠. 자, 일단 3월 코로나 사태로 미국 증시가 최하점을 찍고 거의 모든 주식이 다 상승을 했죠. 미국 대표 지수 S&P 500 45%, 다우는 35%, 나스닥 55%, 뭐 심지어 증시랑 반대로 움직인다. 뭐 흔히 말하면은 네거티브 베타라고 하죠.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금도 33% 올랐어요. 이건 뭐 거의 눈 감고 종목 10개 골라도 워렌 버핏 형 안 부러울 정도로 수익률 엄청나게 나왔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주식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아직 뭐 말 그대로 소신 있게 3월 주가 수준에 딱 붙어서 거의 미동조차 안 한 멋진 AT&T 주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KT라고 할 수 있는 AT&T, 티커로는 T입니다. 쓰다 보니까 뭐 나름의 이름에 라임도 있네요. 네, 뭐, 나름, 라임의 라임이 있는 거는, 네, 저도 인정하겠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3월, 말에 그 하락 주가에서 딱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바닥에 붙어 있으면, 나름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딱 붙어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제 가장 최하점에서 14% 정도 상승했고 10%구나. 네, 그리고 버라이전 이제 거의 뭐 똑같다 볼 수 있죠. 뭐 SKT나 KT나 같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버라이전, AT&T 같고 얘네들도 10% 14%씩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AT&T 10% 올랐는데 여기 T모바일 미친 60%가 올랐어요. 얘네는. 근데 T모바일은 왜냐? 스프린트라는 이제 4위 회사랑 합병을 해가지고 원래 3, 4위가 잽도 안 됐단 말이에요. 1, 2위랑. 그래가지고 1, 2위에서 거의 형님처럼 놀다가 3, 4위 애들은 돈 계속 태우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3, 4위가 이 손정희 회장님의 힘을 받아서 소프트뱅크가 딱 합병을 시켜줘서 이제 뭐 효율성도 높아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월가에서는 시너지라고 많이 하죠. 뭐 시너지가 몇 조 원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와 열광을 하고 60%까지 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 왜 AT&T랑 버라이즌이랑 안 올랐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 어트랙티브한 그런 섹터는 아니죠. 여기는 이제 통신이에요. 우리 핸드폰 없이 사실 못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많이 오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AT&T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회사들 중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성장률이 더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AT&T의 가장 큰 장점은 제 생각에는 정말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AT&T는 현재 미국의 3대 통신사 중에 가장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치열하게 2, 3위 경쟁을 하고 있는 통신업체인데요. 1위 같은 경우는 버라이즌, 2위는 AT&T, 3위가 T모바일입니다. 근데 그 커버리지 뭐죠? 커버리지? 우리 이제 핸드폰 지하철 탈 때 막 안 터지면 빡치죠? 이런 게 없다. 어딜 가든 잘 터진다.
아니, 확실해요, 그거? 저는 그 뉴욕에 있을 때 AT&T 썼거든요. 근데 한 번도 터진 적이 없어요. 예, 저도 그래서 AT&T를 안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AT&T는 넓다. 가장 깊은 게 아니에요. 뉴욕이랑 캘리포니아 같은 이런 도시 지역에는 버라이즌이 사실 더 잘 터져요. 그러니까 걔네는 고기만 네. 노리는 거고, AT&T는 근데 미국 대선 보세요. 이 미국에는 캘리랑 뉴욕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 중부 뭐 다 있으니까 미국의 가장 넓은. 제가 쓴 형용사를 이제 그러니까 잘 듣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딥 안 했어요. 이 넓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공부할 때도 이제 깊고 좁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겉핥기로 넓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겉핥기가 아니죠. 왜냐? AT&T는 좀 겉핥기만 하는 그런 아니죠. 인구를 최대한 많은 인원들에게 이러한 고품질 인터넷을 주겠다라는 아주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어쨌든 넘어가서 네, AT&T는 그래서 2015년에 사실 엄청난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죠. 다이렉트 TV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고 또 2018년에는 워너미디어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 볼 때 처음에 스크린에 딱 떠가지고 워너브라더스 나오잖아요. 그 회사 이제 뭐 회사예요? 거기를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다양한 영화들 뭐 해리포터, 배트맨, 뭐 인셉션 미쳤죠 이거. 그 다음에 DC 코믹스 뭐 이런 것들. 또 이거 말고도 대표 뉴스라고 하는 CNN, 또 미드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HBO를 모두 다 인수를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현대식 종합 미디어 콘텐츠 업체 힘들어 라고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자, 콘텐츠 업체로서 AT&T의 포트폴리오는 뭐 어마무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이거 아까 말씀해주신 버라이존 뭐 티모바일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 정도 포트폴리오가 없나요? 없어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매체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허핑턴 포스트나 뭐 요런 이제 알짜배기 회사가 몇 개 있긴 한데 티모바일은 일단 스프린트랑 합병하고 나서 통신만 하기에도 지금 벅차요. 부채 비율도 엄청 높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AT&T만큼 다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하고 나서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아까 말씀 디렉티비 뭐 이거는 이제 케이블 통신 회사 아니면 케이블 뭐 위성 케이블 회사죠. 터너 밑에는 뭐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자주 보던 카툰 네트워크 있죠. 그거 있고 뭐 이제 운동 스포츠 좀 좋아하신다 하면 블리처 리포트 이걸로 무조건 이제 애들이랑 이제 축구 얘기할 때 아는 척 쩔죠. 그 다음에 TBS, CNN, HBO, 워너브라더 말도 안 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이제 제가 아니죠. AT&T가 사업 부분을 정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무선 통신 뭐 이거는 휴대폰이나 5G, LTE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워드들을 다 담고 있는 사업 부분이고 아무래도 AT&T의 가장 전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 부분도 이제 좀 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한 41%가 이 무선 통신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잠깐만 숨 안 차요? 제가 원래 말이 빠릅니다. 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포드카스트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좀 천천히 한번 지금 나도 진행을 따라하고 해보겠습니다.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잠깐만 수박 팝니다, 수박! 아니 잠깐만 됐고요. 진지하게. 두 번째 부분은 엔터테인먼트 부분인데요. 이제 다이렉트 TV를 필두로 해서 이제 위성, 케이블 쪽을 이제 쏴주는 또 그리고 방송이랑 와이파이 쪽 이런 거를 제공해주고 이게 한 24%. 세 번째는 상업 유성 통신이라 해가지고 이제 회사들한테 뭐 와이파이, 인터넷 이런 거 제공해주는 거고 이게 15% 정도고 네 번째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이 네 번째가 워너미디어. 워너브라더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약간 이름을 좀 바꿔줬죠. 브라더스가 싫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도 하고 뉴스, 드라마, 스트리밍 이런 거 이제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마지막에는 남미 사업인데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뭐 3% 다 넘기고 자 그래서 잠깐 왜 이렇게 끊어요? 아니 비즈니스 모델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이거 4개인데 그러니까 이거 남미 빼고 됐고 그러면 2개 통신 콘텐츠 잠깐만요. 그거를 이제 세분화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죠.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정리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정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운 건지. 통신 오케이 통신이 제일 핸드폰. 크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이 비장의 무기가 몇 개가 있는 거죠. 그게 콘텐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과 콘텐츠 그러니까 종합 미디어 회사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왔는데, 맞습니다. 정리를 네, 좀 했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AT&T는 사실 원래는 보링 회사, 진짜 뭐 통신료 따박따박 받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투자자로서도 채권 살 바에 이거 사자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샀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확 바뀌었죠. 2015년에 디렉티비라는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M&A 거의 공룡 수준이에요. 케이블 업체 인수해가지고 당시 미국에서는 한 2천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20년 누가 케이블 TV를 봅니까? 저도 안 보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TV가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 근데 저가 있어도 안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고객 수가 근데 2천만 명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1,600만 명으로 감소를 해서 지금 거의 똥 싸고 있어요. 근데 TV 숫자도 줄고 있는 TV도 줄고 TV 보는 사람도 줄고 그리고 돈 그럼- 내고 볼 사람도 줄고. 그럼 20%가 지금 2015년에 하고 5년 만에 20%가 감소했다. 그러면 지금 M&A 공룡 AT&T가 지금 그러게요. M&A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본 거네요. 맞아요. 인정! 얘는 망했다. 요거는 괜히 샀다. 이거 인정할 건 해야죠, 사실. 그래서 일단, 인정은 하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AT&T가 인수했을 때는 부채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거 한 670억 불, 하나로 한 80조 원으로 샀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흔한 상술이라고 생각하는 패키지, 1+1을 좀 더 멋있게 이제 시너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한번 꿈꾸고 산 거란 말이에요. 이제 AT&T가 휴대폰 팔고 인터넷 팔고 하면은 케이블까지 끼어 팔기. 나 요거 묶어서 팔려 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하필 딱 나왔죠. 예, 넷플릭스, 아마존 뭐 이러면서 디렉티비 위성 망하고 이젠 경영진 급기야 시골 외에서는 더 이상 공격적 패키징 마케팅은 안 한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상태에서 AT&T 내에서는 아무래도 뭐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AT&T에서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된 디렉티비 과연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끌어안고 있을 건가요? 아니죠. 아니, 질문을 잘 하시는데 사실 제가 다 그런 생각은 해놓고 뒤에 답이 있으니까 좀만 조용히 하고 계세요. 처음 디렉티비가 시작됐을 때는 외곽에 사실 사람들이 이런 케이블 TV 받기가 힘드니까 위성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써가지고 케이블 TV를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혁신적인 기업이었어요. 근데 왜 1+1 패키징이 AT&T가 인수했더니만 생각보다 안 되냐? 이 혁신적인 기술과 휴대폰 값, 인터넷 값,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매달 몇십만 원씩 AT&T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네가 뭔데 이만큼 내가 줘야 되냐고 기분 나빠. 그래서 너한테 몰빵 안 해준다. 잘라.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핸드폰까지 AT&T를 쓰냐라고 해서 몰아주기가 싫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패키징 상술에 안 당했죠. 아, 그런 이유예요? 막 내가 당하기 싫다. 엄청난 고도의 심리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좀 한간에 화제가 되는 그 소설 쓴다. 그런 살짝 뉘앙스가 한데 아무튼 들어보겠습니다. 자, 월가에 있던 경험을 살려서 이 엄청난 심리학적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제 직시를 해서 사실 경영진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관심도 못 주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거의 포기했어요. 그래서 AT&T 말로는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무슨 AT&T TV라 하나 뭐래나. 근데 어쨌든 이름 막 바꾸는데 다 필요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피노프나 아니면 매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스피노프라는 거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따로 회사를 차려준다, 분사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워너미디어 합병, 이제 제가 인수 합병 M&A 저희 공룡이라 하려면은 사실 하나라도 잘 돼야 되는데 다행히도 제 생각에 하나는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850억 불, 약 하나로 한 100조 원으로 초대형 워너미디어 인수 합병입니다. 워너미디어는 근데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 AT&T? 개쩔죠. 이 회사가 엄청 큰 회사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렇게 뭐만 사면 80조, 100조 이러니까 그렇죠. 일단 그게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사실 부채 비율을 높인 아주 가장 큰 이유이긴 하고 지금 AT&T라는 회사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채가 너무 많다. 이제 사실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으로 2019년까지는 랭킹 1위. 그럼 지금 랭킹 몇? 복스바겐 지금 2위. 복스바겐이
요즘에 좀 똥을 또 쌌어. 그래가지고 조금 더 올라갔는데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를 지금 추천해준다고 지금 들어보죠. 네, 들어보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부채도 능력, 부채도 자산이다. 제가 190조 빌려봐야 못 빌리죠. 빌릴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콘텐츠 퀄리티가 이제 워너 브라더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쳤어요. 진짜 탑 클래스. 뭐 DC 코믹스 저 진짜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해요. 마블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DC 그쵸. 코믹스가 사실 자, 그거보다 약간 여기서 떨어지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DC 코믹스 뭘 제일 좋아하시죠? 배트맨인가요? 설마? 아니죠. 원더우먼이죠. 저 원더우먼을 안 봐서 근데 명작을 안 보시네. 원더우먼 원더우먼 꼭 보세요. 내세울게 원더. 봤어요. 시청자 여러분 봤는데- 원더우먼 꼭 보세요. 봤어. 일단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재밌어. 그치. 음. 잘 만든다니까요. 아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드. 이제 제 주위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미드인데, 미드 꼭 보세요. 그럼 영어 많이 늡니다. 근데 HBO에서는 왕자의 게임, 게임 오브 드론즈, 프렌즈, 와, 이름만 들어도 와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드라마들 막 나오고, 요즘 트럼프 형님이 엄청 싫어하는 CNN, 근데 CNN은 이제 일단 클래스가 영원하니까 CNN은 CNN이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컨텐츠를 AT&T가 고객에게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AT&T 핸드폰을 쓰면은 요런 것들을 뭐 스트리밍 할 때 공짜로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콘텐츠가 워낙 질이 좋아가지고 디렉TV랑은 아예 수준이 다른 패키징이다. 이게 똑같은 상술인데 이 상술은 그냥 넘어간다 나는.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번 해 5월에 HBO Max라는 넷플릭스 짝퉁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핫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콘텐츠가 너무 좋아요. 모든 워너 브라더스의 영화 다 갖고 있지. 이 넷플릭스라는 게 결국에 롱테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조그만 소형 뭐 영화, 아니면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기 힘든 영화,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역사 있는 워너 브라더스 만든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이 HBO 맥스 한국에서 스트리밍 되나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주말에 HBO Max를 가입하려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구만. 네, 안 되는데 미국에선 된대요. 그리고 좀 이제 유저들도 좀 생기고 있는데, 예상보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조금 없지 않아 밀려서 지금 출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무래도 하도 넷플릭스가 인기가 끄니까 내 생각에 경영진에서 야 빨리 해야지, 지금이 최고야 이래서 준비도 안 됐는데 출시한 게 근데 약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전 궁금한 게 사용자가 많아요? 이게? 사용자 많죠. HBO인데 물론 넷플릭스 수준은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 주변에 뭐 저는 안 봤어요, 왕자의 게임. 근데 왕자의 게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막 보던데 굳이 이거 안 써도. 뭐 그렇게 치면은 넷플릭스에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아니. 다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 말을 해줄까요? 아니 뭐 그렇게 치면은 너무 이거를 너무 신나게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니, 그리고 또 HBO가 원래 컨텐츠에서 제일 비싸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HBO 보다 끊다 하도 많이 해서 미국에서 HBO 소리만 들어도 이제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데요. 인정 되게 많이 하게 만드는 오늘. 인정 확실히 두 번째지만 프리미엄 서비스 HBO는. 근데 이제 넷플릭스나 뭐 아니면 훌루, 로쿠 이런 데서의 엄청 큰 타격은 일단 영화가 자기가 자체 제작한 데 없어요. 근데 워너브라더스 봐요. 자체 제작하는데? 적다 상대적으로. 넷플릭스 엄청 많죠. 요즘에야 많아지는데 뭐 아무 상도 못 받고 별 볼일 없는 영화들 많아요. 제가 맨날 넷플릭스 영화 볼 때마다 실망해가지고. 근데 일단 요즘에는 특히나 영화관들이랑 이런 제작사들이랑 엄청 싸우고 있는데, 만약 영화관에서 독점적으로 상영하는 기간을 줄인다. 실제적으로 요번에 이렇게 됐어요. 이걸 줄이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빨리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진짜 엄청난 큰 호재거든요. 근데 그건 재밌을 것 같아. 그쵸. 이제 더 이상 영화관 가가지고 영화를 꼭 봐야 된다. 아니면 처음 출시되고 나서 막 1년 뒤에 무슨 넷플릭스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달만 내가 좀 바쁘니까 가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진짜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퀄리티 좋은 거를 그치. 스트리밍으로 집안에서. 본다. 그치. 그거는 확실히 큰 메리트네요.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 없다. 네, HBO Max가 그게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원더걸스, 잘못 얘기는 뭐냐. 그거 말고 원더우먼 2가 나왔다 쳐봐요. 난 집에서 봐야지 그러면은. 어쨌든
원더걸스 얘기 나오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네. 네, 정신을 못 차리네. 원더우먼 되게 좋아하네요, 근데. 네, 원더우먼 좋죠. 원더우먼 재밌었어요. 예, 한번 꼭 보세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AT&T가 인터넷, 모바일, TV까지 끼워서 파는 3+1, 이건 1+1다, 이거 3+1 패키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디렉TV 갖다 파는 것보다도 매력이 확실히 있고 HBO Max라는 것 자체가 HBO가 워낙 팬층이 두툼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HBO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프리미엄은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 월 평균 비용을 봤을 때도 뭐 훌루 뭐 12불, 넷플릭스 13불, 디즈니 플러스는 7불이에요. 뭐 그리고 뭐 애플 TV 5불 뭐 이런데 HBO가 제일 비싸. 15불. 근데 이게 15불이 비싼데 별로 안 비싼데? 뭐 근데 상대적으로 비싸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얘네들은 마진을 훨씬 많이 남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마진을 왜 더 남기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한 영화가 아니면은 영화사에도 엄청 떼줘야 돼요. 그래서 거의 돈을 못 받고 사실 상영시켜주는 건데 얘는 AT&T 같은 경우는 워너브라더스가 워낙 제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작한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일단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좀 양날의 칼인 거를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해야 되는 게 자체 제작해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 근데 자체 제작한 영화가 망했다. 그러면 또 이제 HBO 자체 제작이다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타겟, 그 타격이라고 하죠. 넷플릭스는 사는 거니까 영화가 망해도 다운사이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HBO에서 만약에 대작, 뭐 왕자의 게임을 하나 더 냈는데 아무도 안 봤다. 그랬을 때는 또 데미지가 또 상당하겠죠. 그렇죠. 근데 잠깐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HBO 뭐죠 이거 맥스? 맥스. HBO 맥스에서는 그 넷플릭스에서 보는 영화를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니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거 사실 HBO Max에서 이번에 출시를 할 때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게 아마존이랑 아마 훌루였을 거예요. 로쿠였나 훌루. 둘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계약을 해야 됐었거든요. 거기서 갖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도 볼 수 있게 해주자라고 이런 계약을 다 이제 하니까 서로 이제 공급 계약을 그런 부분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서 계속 텐션이 너무 높다고 하도 사인을 줘서 제가 말도 좀 더 천천히 해보고 텐션을 좀 죽이고 진행해볼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좀 듣는 사람 귀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하셔야지. 너무 열정적이시네. 그쵸. 죄송해요. 제가 이거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이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할 곳이 없으니까 팟캐스트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거 풀렸어. 뭔가 봉인해제 된 거야. 네, 다시. 텐션 올라왔네. 텐션이 또 올라왔습니다. 다시 죽일게요. 그럼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사실 스트리밍이라는 업계 자체가 요즘에 너나 나나 다 들어올려요. 왜냐면은 TV가 망하는 게 보이거든. 이 망하는 게 있으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걸 대체해줘야 되는데 뭐 넷플릭스가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아마존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애플도 있고 뭐 로쿠, 훌루 뭐 다 있는데 사실 AT&T만큼 엄청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진 경쟁자는 없죠. AT&T 이제 비즈니스 모델 셋업 자체가 정확히 이런 모델을 구현하는 거예요. 약간 캐시카우에서 돈을 벌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하는. 통신 분야에서 버는 캐시를 제작하는,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워너브라더스, 뭐 특히 HBO Max 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전반적인 기업의 성장률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멋진 전략인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또 정갈하네요. 그렇죠. 정갈합니다, 진짜. 정갈하네. 근데 반면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맨날 주식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 조달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나머지 스트리밍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실 로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영업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뭐 캐시플로우 프롬 오퍼레이션이죠. 고작 한 7천만 달러. 뭐 디즈니는 당연히 많죠. 디즈니니까 어마어마하죠. 50억 달러. 근데 이거에 비해서 AT&T는 얼마일 것 같아요? 알죠? 얼마? 200억 달러. 아니요? 소심하게 왜 그래? 아니 뭐 100억 달러씩 M&A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한 300억 달러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450억 달러의 현금 흐름을 매년 그냥 통신 쪽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잠깐만. 뭐 현금 흐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죠. 그러니까 영업을 함으로써 이 회사가 쓸 수 있는 돈이 뭐냐? 영업은 뭐냐면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버는 돈. 그거를 이제 뺄 거 다 빼고 남는 돈.
그런 돈이 이제 450억씩 매번 450억 달러씩 매해 생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실제로 AT&T를 이 영업현금 흐름이랑 비교를 하면은 부채랑 사실 부채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왜냐면 부채라는 거는 190조 나한테는 엄청 크지. 근데 AT&T는 그렇게 안 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걸로 그 어차피 빚을 갚으니까. 갚을 수도 있고 이자도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애초에 그게 좋아서 부채가 이렇게 많이 높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을 좀 말씀드리면은 DC 아까 말한 그 디렉TV의 아주 디렉트한 경쟁사예요. 이 DC란 DC 네트워크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흐름의 34배가 부채고 뭐 디즈니는 6.9배, T모바일 엄청 높죠. 21.3배. 뭐 컴캐스트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디렉티브야 디렉트한 경쟁사인데 버라이즌 형님도 6.8배, AT&T 4.4배. 오. 그러니까 이게 오. 190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얘네는 폭탄이다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안 높아요. 오. 그쵸?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말이 되네.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 정부가 사들인 회사채, 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회사채도 산다고.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AT&T 부채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 정부도 이게 핵심 산업이고 망할 수 없는 구조다. 이게 AT&T다 라고 이제 인정을 딱 해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큰 대기업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기엔 좀 유치하긴 한데 세금 한 푼을 진짜 하나하나 1달러까지 협상을 하는 미국 정부가 AT&T 부채를 세컨더리 시장에서 대규모 매입한다는 것은 이 시그널이죠. 자신감. 나 얘 좋다.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이렇게 사채를 매입하는 게 사실 AT&T한테는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가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게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번에 미국 정부가 시행한 프로그램이 AT&T가 신규 채권 발행을 할 때 좀 더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인수 전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은 기업이었고 현금 흐름이 AT&T만큼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의 부채를 한 7에서 9%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AT&T야. 여기 형님이 있어, 위에 AT&T가. 그러면 7%, 9%안 낸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상환하고 조기 상환하고 AT&T가 이제 다시 말해서 낮은 비용으로 리파이낸스를 한 다음에 요거를 비싼 거를 갚아버리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금융공학적인 신의 한 수라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리파이낸스를 낮은 금리로 하게 만들어주는 상황이군요. 도움을 준다. 뭐 리파이낸스 해주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얘네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런 네. 상황이 조성돼 있다. 벤틀리님의 생각. 그쵸. 내 아주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 오케이. 네. 미국 정부가 그렇게 빚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나쁜 점은 뭔가요, 근데? 그게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건가요? 미국 정부가 빚을 많이요? 네, 미국 정부가 AT&T의 빚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갑자기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AT&T의 영업, 오퍼레이션, 얘네가 갑자기 막 가격을 좀 올리고 싶다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좀 이렇게 태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위헌이죠. 큰일 나죠.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트럼프 형님도 빠이빠이고 이제 끝이죠. 아니 근데 원래 회사채를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살짝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빚도 사주는데 태클도 못 걸어요? 당연하죠.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그건 분리가 명확하게 돼 있는 거고 이제 회사채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제가 물론 계약서를 못 봤지만 이 사람들이 뭐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민주주의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 넘어가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AT&T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아까 뭐 190조 원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평균 이자 비용이 4.3%.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제가 나도 갖고 싶다. 그쵸. 이 상황에서 안 빌리는 게 미친 짓이라니까요. 내가 옛날에 차 샀을 때 미국에서 6% 냈는데 AT&T가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 엘리트 여기 뉴포트님이 차를 산다는데도 그러는데 너무 싼데? 그쵸. 이상해. 근데 어쨌든 너무 싸서 이상해. 저금리 시대에서 이 부채를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제가 말하는 결국엔 능력이다. 그래서 AT&T처럼 현금 흐름이 좋고 자산도 많고 회사채 부채가 상대적으로 낮게 갖고 있으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싸게 빌려서 공격적이고 높은 수익을 내주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기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AT&T 하면 사실 뭐 배당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뭐 연 7%의 배당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36년간 배당을 상승시켜온 유명무실한 대표 배당주의죠. 이제 대표적인 경쟁사들이 뭐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13년을 배당이 상승됐고, 뭐 이거에 비교하면은 확실히 AT&T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36년이라고 하면은 뭐 한 140분기 정도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배당 성장률을, 지속성을 보여줘온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AT&T가 뭐 무리해서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배당을 얼마나 줄 수 있냐,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얼마나 배당으로 주냐라고 보여주는 지표인 페이아웃 레이쇼가 60%.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높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지수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60% 페이아웃 레이쇼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이때 일단 대표적인 배당주로 했을 때 은행주들을 보통 꼽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은행들의 페이아웃 레이쇼가 뭐 한 80%, 100%까지도 되는 리퍼체스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60%면 뭐 아직 쿠션이 여유롭게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배당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텐션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 이거는 사실 7%. 이거 제가 뭘 굳이 텐션을 안 높여도 개쩔거든. 쩔다. 네, 이거는 뭐 내가 뭐 굳이 막 말할 8년 막 필요가 이렇게 할 없다. 필요 없다. 그냥 이건 숫자 7 하나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올려가지고 막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다. 오케이, 바로 근데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원래는 한 5%인데 지금 가격이 좀,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7%다 라는 점은 조금 인지는, 원래 7% 주는 건 아닌데 요즘에 가격 대비 7%를 주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라고 하면은 항상 주는 거는 이제 달러로 돼 있어요. 뭐 2불이면 2불.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주가의 몇 퍼센트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달러는, 이 배당에 대한 이 달러는 사실 바뀌지가 않아요. 아니면 올라가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이 배당률이 높아진 거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포인트 같은 경우는 AT&T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슈퍼스타 엘리엇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형님이죠. 삼성전자를 엄청 싸웠던 요 사람도 지금 AT&T에 관심을 갖고 2019년 9월에 약 32억 불어치, 지금 하나로 하면 한 4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매입했다는 걸 밝혔고, 뭐 기업의 자본 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경영진이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뭐 서한 보내고 뭐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엘리엇이 사실 엄청난 투자자잖아요. 개 똑똑하게 이 사람. 근데 매입했을 때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알죠? 얼마? 한 주에? 네, 지금 30불이에요, 참고로. 안다. 얼마? 44불. 어이씨.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데 36불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 빠지고 지금 엄청 똥 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맞춘 줄 알았잖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처음부터 되게 일관성 있게 똑같았어요. 필요 없는 사업 부문을 공격적이고 뭐 이렇게 다 매각을 하고, 자본 구조도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어나운스한 거, 주가를 60불까지 갖고 간다 AT&T라고 밝혀놓은 상태예요. 이 60불이 사실 말도 안 되는 목표 가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T&T의 PE 레이쇼를 보게 될 경우는 9.3배지만 이제 버라이즌이 가장 가까운 경쟁사라고 생각되는데,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12배, T모바일은 무려 25배. 그래서 유사 경쟁사들보다 디스카운트가 엄청 헤비해요. 근데 이 디스카운트도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식으로 만약 엘리엇이 얘기한 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60불까지 갈 수 있다. 디스카운트 세일 그거 아니야? 네, 세일 맞죠, 세일. 근데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디스카운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딴 애들 비해 싸다. 딴 애들 비해 싸다. 딴 애들 비해 싸다. 오케이. 그래서 엘리엇이 이런 거대한 통신 기업을 5G와 콘텐츠를 선도하는 기업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최근에 발표한 거는 뭐 CNN, AT&T의 자회사죠. 4억을 매각한다.
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디렉TV를 매각한다, 스피노프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디 뭐 좀 들어보니까 뭐 이 DC한테 팔린다, DC 네트워크 이쪽에 팔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니면 워너미디어의 게임 사업을 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건 조금 더 구체화돼서 한 40억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렉TV 분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팔게 되면은 AT&T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우려, 그리고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는 이제 부채 비율을 급격히 줄일 수 있고, 이제 디렉TV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이 사람들이 포커스를 갖고 새로운 뭔가 당시에 만들었던 혁신적인 기업으로 다시 탈바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엘리엇이라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어느 회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주주에게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가 하는 게 결국에 주주 가치 뭔가 재고, 주주에게 환원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닫혀있던 기업 관리가,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또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은 부채 비율을 한 550억 정도 한 번에 삭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엘리엇이 아마 푸시하게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낮추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버라이즌보다도 낮아지고 뭐 다양한 아주 뭐 효율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기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AT&T를 리드할 리더가 누군지를 잠깐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T&T는 최근에 2007년부터 CEO를 맡아온 랜덜 스테픈슨이라는 사람을 교체해서 COO로서 2인자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온 존 스탠키 씨를 CEO로 취임시켰습니다. 이름 좋다. 스탠키. 이름 좋죠. 이름 멋진 분이에요. 이거 보니까 이제 평판도 되게 좋으시고 여기저기 AT&T 일하는 사람들 얘기해봐도 이 사람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존 스탠키 같은 경우는 사실 AT&T가 디렉TV를 인수할 것, 그리고 워너미디어 인수, 뭐 물론 디렉TV는 이제 망했기 때문에 여기 이력에서 아마 지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도한 인물로 이제 공격적인 전략을 구현시키고 뭐 배당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주주 성향의 아무래도 경영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액티비스트 인베스터인 엘리엇 펀드도 사실 이 사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지하는 인물이라고 할 경우는 주주에게 돌아오는 배당이나 아니면 쉐어 리퍼처스 같은 경우를 높일 가능성이 매우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업 부분 같은 경우를 공격적이게 매각을 해서 빨리 손절을 하던 아니면은 좀 더 포커스를 갖게 해주는 매우 공격적인 전략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AT&T 경영진에서 제가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 스탠키 씨 CEO가 아니라 훌루라는 1세대 스트리밍 서비스, 현재 디즈니가 한 70% 보유하고 있는데 요거를 공동 창업한 제이슨 킬러예요. 아주. 이 사람의 주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 보고 뽑나봐요. 이 이름이 진짜 사람이 이름이 진짜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AT&T CEO 스탠키 씨가 대표가 되면서 킬러가 워너미디어의 대표가 됐어요. 근데 이 킬러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연쇄 창업가예요. 그래서 훌루도 만들고 요거 킬러인데 연쇄한다. 무서운 단어인데요. 큰일 나겠네. 연쇄 킬러네. 그런 장난 죄송합니다. 킬러님 죄송하고요. 일단 훌루 창업해서 디즈니한테 팔았죠. 그냥 베슬이라는 비디오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도 버라이즌한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하버드 MBA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 사람을 영리하고 에너지 넘치고 창의성을 가진 모든 걸 다 가진 차세대 리더로 뽑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킬러가 주도하는 HBO Max는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는 뭐 경쟁사들도 많고 뭐 어려움도 많겠지만 워너 브라더스가 갖고 있는 킬러 콘텐츠를 잘만 사용하면은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에서 최강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키징으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을 하고 뭐 경쟁자들의 최소 막 10배 규모의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까지 이제 하게 되면 엄청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현재 킬러한테 주어져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오늘 아주 그냥, 정보가 너무 넘치는 정보를 주신 것 같아서, 살짝, 많은 분들께서, 정보 너무 좋다. 근데, 좀 정리 좀 해달라. 이렇게 맞아.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이 살짝 정리 타임인 것 같습니다. 나같이, 좀 그런 사람들은 이해 못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결론으로 이제 그냥 바로 가면은 사실 배당주는 배당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AT&T 뭐 배당 얘기할 때 자신감이 없다 했죠.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으니까. 이 7%라는 배당률은 깡패. 그렇기 때문에 지난 144분기 동안 올려왔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지킨다. 무조건 이거는 끝까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AT&T는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엄청 심플한 가정이 만약에 맞다. 앞으로도 이 배당을 최소한 이 배당을 계속 주겠다. 올리지 못하더라도 계속 주겠다라고 하면은 7% 수익률은 투자자에게 보장을 해주는 셈이죠. 물론 투자에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30불에 사서 안 판다. 앞으로 평생. 그리고 이러한 배당을 평생 준다. 아니면 최소 요 정도를 평생 준다 하면은 최소 7%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사실 수학적으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AT&T 통신에는 5G 그리고 IoT라는 큰 호재가 있고 워너미디어에는 HBO Max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경영진이 지금과 같이 좋은 구조 그리고 구도를 잘 살려서 전략을 좀 더 공격적이게 창의적이게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7%의 배당뿐만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주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진짜 오늘 40분 동안 벤틀리님이 준비해 주신 AT&T 달려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픽과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틀리님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픽해줘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 친구들과 가족들께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